네, 랭킹 세 번째는 진전 없다. 폼페이오 가지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 트위터로 다음 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됐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이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없다.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지만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까지 비핵화 문제에서 미북, 북미 간에 이상이 없다라고 교수님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었는데 갑자기 정적적으로 취소했다면 이 여러 현지 언론의 지적도 있었지만 이 북미 관계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 판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승부수를 좀 걸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예. 어쨌든 이번 방북을 폼페이오가 가서는 국무장관이 가서는 빈손으로 올 수 없다라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 네. 지난번 3차 방북 갔다 와서 미국 내외에서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죠. 빈손 방북이다. 네. 그렇죠. 이번 방북에 가서는 최소한도 그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얘기한 이 핵 무기, 핵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 조건으로 종전선언까지는 받아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인데 지난 몇 주간 동안 그 진전된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수준이 안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 가기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는 지금 가서 결국은 또다시 빈손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네. 제가 이게 승부수라고 얘기를 한 것이 시간이 지금 꼭 북한 편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도 어쨌든 간에 구구절과 그 이후에 경제적인 어떤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고 업적을 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제재에 묶여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비핵화의 시간표가 빨리 돌아가야 결국은 경제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우리 5월 달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일단 한번 또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네. 오히려 조금 더 압박을 느끼는 거는 지난번 정상회담 북한이 가능성이 때도 있다라는 갑자기 취소하겠다고 그리고 하루 만에 또 번복을 했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앞으로도 있습니다. 이거 저는 여전히 협상 과정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네. 확실하게 우위를 잡고 미국이 원하는 최선의 핵 신고는 이번에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 그래서 저는 승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북한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좀 결단을 내리고 종전선언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이렇게 취소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북한이 내밀 거라고 보시나요? 북한이 고민이 좀 깊어지겠죠.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북한 편이 아니고 이번 시기를 또 놓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다시 북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나 발언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미중 간에 지금 무역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리되면 만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만 미중 간의 그런 무역 문제가 쉽게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게 뒤로 하반부로 한번 물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북한 경제를 보는 분들이 예상을 합니다만 올 연말 정도 가면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평양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작년에 마이너스 3.5% 경제 성장을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역시 한 번 더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우위에 서서 이번에 비핵화를 좀 추동해 가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여기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왔고 6.12 정상회담 이후 특별히 북한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도 없다. 이런 그렇죠. 비판이 나오고 있었는 와중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렇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도 가시하고 또 친서도 오고 갔고 하면서 별 이상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정적적으로 취소를 하게 된다면 북미 관계에 빨간불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갖는 의문은 뭐냐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는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전날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브 비건 새로운 대북 정책 대표를 옆에 소개하면서 내가 이제 곧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다음 날 취소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CIA와 폼페이오 장관의 이야기 들으면서 결정을 해왔죠. 자, 근데 지금 상황은 도대체 누가 결정한 것이냐? 존 볼튼 그 보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폼페이오 장관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몰랐던 것 같아요. 이 결정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물론 뭐 전달할 때는 이제 같이 협의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3의 라인이 또다시 가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한테 맡겨봤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 3차 방북에서 성과를 기대했지만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아까도 박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4차 방북 때 정말 빈손으로 오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은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정상회담을 한번 연기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반복해서 카드를 쓴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앞으로 11월 지금 중간선거 최근에 또 굉장히 불리한 지금 이 탄핵과 관련해서 예. 이 정황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 즉 또 중국과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네. 즉 북한과는 확실한 성과를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아마 그런 결단이 좀 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이 구구절에 방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의 마음도 좀 무거워질 것 같아요. 뭐 일단 구구절 방북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예측이 됩니다만 뭐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특성상 또 방북 당일 혹은 방북 후에 이제 뭐 공식적인 발표될 수가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또 폼페이오 방북을 중단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최근 몇 달 사이에 사실 6월 12일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국 배후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한다면 그래서 정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잘 설득해서 이 이후에 뭔가 전향적인 미국이 원하는 핵신고 수준이 나온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그런 부담이 되는 것이죠. 네. 네, 뭐 사실 다음 주 또 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정상회담도 그랬지만 갑자기 또 하루 만에 아니면 반나절 만에 이 번복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상황은 어떻게 과연 이 카드가 이번에도 어떻게 달라질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만 해도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그 장면 보시고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He and I will be traveling to North Korea next week to make further diplomatic progress towards our objective. This begins with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네, 보신 것처럼 스티브 비건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까지 이렇게 옆에 서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 중대한 진전을 이룰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네. 내비쳤는데 청와대 상황이 좀 난처해질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두 분도 어느 정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협상 전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시진핑 주석이 만약 구구절에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면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것은 결국 둘 다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을 뒷배경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협상 전략으로 중국을 이용할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북한을 배경으로 해서 무역 전쟁에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 유리한 위치에 가려고 할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뭔가 많이 얻어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또 한번 던진 거죠. 지난번에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번 뒤집었다가 거기서 또 뭔가 얻어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진전뿐만 아니라 비핵화 문제에서 뭔가 의미 있는 진전이 없으면 11월 중간선거에도 별로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트럼프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얘기하면서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네. 도리어 김정은 위원장한테 만나기를 기대한다. 다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걸 보면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중국과 북한 사이 어찌 보면 뭔가 좀 뭐 중간 틈을 만드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을 한꺼번에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저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의 앞으로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단 폼페이오 방북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성과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 시진핑이 만약에 방북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좀 진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지난번 판문점 선언보다는 좀 더 진전된 그 새로운 어떤 선언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만약에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북미 간의 이런 관계가 일단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무역 관계가 쉽게 끝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했을 경우에 그 판문점 선언 그 이상의 성과를 어떻게 내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북쪽하고 저희 이 남북 정상회담에도 여러 가지 좀 차질이 빚어지는 결과가 나올 그렇죠. 것 같아요. 당장 지금 개성 사무소를 이제 개설 문제를 놓고도 사실 미국도 조금 그렇게 흔쾌하진 않은 분위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 3차 방북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난번보다는 진전된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정부로서도 만약 이 상황이라면 지난번에는 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통일부에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2차 정상회담을 해서 다시 물꼬를 좀 텄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이 중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뭘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정부로서는 굉장히 아마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런 관계를 좀 완화시키는 그 관계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상회담 일정에도 좀 차질이 빚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박 잠시만요.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는 11월 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종전 선언을 이렇게 내겠다라는 목표로 사실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더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 원래 시나리오가 사실은 뭐 9월 초 정도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또 북미 관계의 개선 상황을 좀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좀 뒤로 미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미 간의 이제 회담이 일단 뭐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부담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그 대통령이 이번에 평양으로 가는 것이 예. 좀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같이 판문점에서 만난다면 일종의 실무회담으로 막힌 어떤 그 비핵화의 돌파구를 그런 뚫는 회담이 되는데 평양으로 가면 이제 제대로 된 의전, 나름대로 북한이 이제 선전성도에 능하니까 네. 그 시각에서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제는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서 3차 회담에서는 국민의 기대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뭔가 확실한 판문점 선언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걸 당연히 요구할 텐데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일부 진전 없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북미 회담이 안 된다고 해서 꼭 남북 회담에 뭐 100% 어려움만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한 번에 다른 또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방북하기 전에 미국과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북한한테 지금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 또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의 분명한 요구를 잘 전달하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예. 그 박 교수님한테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지 언론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이 외교부 직원들 대부분이 이 다음 주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는 게 취소된 줄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3의 무슨 라인이 별도로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충분히? 뭐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서 이렇게 한 번에 뭔가를 바꾸고 뒤집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지금 이제 출범한 지 1년 반 이상 됐기 때문에 미 국무부나 미 정부 관리들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3의 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 소통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스티브 비건 그 화면에 계속 나옵니다만 이제 대북정책특별 대표가 이제 막 그렇게 임명된 상황이고 기존의 라인도 많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다른 라인에서 이것을 접근해갖고 북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미국으로부터 계속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간의 공조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원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